한때 미국에서 파파라치는 엄청난 고소득군에 속했습니다. 2000년도 초중반 파파라치의 골드러시라고 불렸던 시기에는 유명인이 커피를 뽑거나 주유를 하던 사진조차 5,000달러 이상을 받았었죠. 시세가 많이 떨어진 지금도 유명인의 스캔들 같은 대형 특종을 찍으면 사진 한 장에 몇천만 원에서 억대가 넘는 돈을 받기도 합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파파라치들은 월가의 투자자들만큼이나 리스크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에 있는 투자자들은 매일마다 오를 것 같은 종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종목이 떨어질 수도 있는 리스크와 선택하지 않은 종목이 대박날 리스크를 함께 짊어집니다. 파파라치들은 유명인사들의 특종 사진을 찍기 위해서 며칠 동안이나 한 장소에서 진을 치고 잠복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파파라치들은 선택한 장소에 유명인이 아예 나타나지 않은 리스크와 자신이 고르지 않은 다른 장소에서 대형 특종이 생길 리스크를 함께 짊어집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 리스크는 단지 투자자들만이 신경 써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리스크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멋진 연애를 하고 싶다면 실현당할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더 나은 자리를 원한다면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지원해야 합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버스를 타면 편히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걸어서 가는 것보다도 오래 걸리는 교통 체증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 전반에 걸쳐 날마다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리스크를 떠안습니다. 책 리스크의 과학에서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리스크를 신중하게 떠안는 방법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부와 행운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파파라치들은 어떻게 하는가? 다시 뉴욕에 있는 파파라치들에게 눈을 돌려볼게요.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 유명인이 너무 뻔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은 리스크를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20년이 넘게 파파라치 활동을 해온 산티아고 바에스는 자신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에스는 자신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노련한 사진사 10명을 모아 파파라치와 컴퍼니라는 단어를 합친 파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룹에 속한 사진사들끼리는 유명인사가 언제 어디에 들렀는지 정보를 공유하면서 혼자서는 한 번에 한 장소밖에 확인할 수 없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시작한 거죠.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리스크를 다루는 방법. 우리는 살면서 생각보다 자주 큰 결정을 해야 하는 인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림길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는 선택하는 길마다 각각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각각의 선택에 놓여진 리스크를 다룰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를 감수할 때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목표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것인데요. 집을 살 때를 예를 들어 볼까요? 집을 구입할 때 목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집을 찾아 여생을 보낼 집을 사는 것과 싸게 사서 수익을 거둘 집을 사는 것은 매우 다른 목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목표를 혼동해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집을 깎으려다 놓치기도 하고 시세 차익을 보고 팔 생각인 집을 너무 비싸게 사곤 합니다. 캣콜은 식당 아르바이트생부터 시작해 30을 갓 넘긴 나이에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기업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인 대학생 때 인생의 거대한 갈림길에 서게 되었는데요. 당시 그녀는 너무 가난해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일을 잘해서 정규직을 제안받은 것이죠. 하지만 당시 제안받은 일자리의 연봉은 22,000달러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원래 그녀는 대학을 나와 변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받은 일자리를 선택하면 대학을 중퇴하고 변호사가 되는 꿈도 사라지는 리스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캣콜은 곰곰이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했던 그녀의 목표는 좋은 직장을 얻어 어린 시절에 접하지 못한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나니 원래 목표처럼 생각되었던 변호사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정규직을 선택하고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 요식업계의 유명인사가 되면서 시나본과 엔티엔스 등의 유명 체인을 가지고 있는 포커스 브랜드의 COO를 맡게 됩니다. 리스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벌어지는 일.
뉴욕에서 활동한 파파라치인 산티아고 바에스나 30대 초반의 대기업의 COO를 맡게 된 캐콜의 사례처럼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 리스크를 행운과 부로 바꿀 수도 있지만 리스크를 잘못 관리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의 과학 저자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확실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그와 연관된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집이나 주식을 살 때는 무조건 오를 것이라고 단정한다거나 할리우드로 가는 사람 상당수는 자신이 남들보다 더 훌륭하거나 재능이 더 뛰어나다고 믿습니다. 혹은 우리는 개연성이 없는 일의 리스크를 과대평가합니다. 터무니없고 끔찍한 일이 일어날 확률을 실제보다 더 높게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비행기 사고보다 높지만 비행기 탑승을 더 두려워합니다. 또 존재하지 않는 상관관계를 믿습니다. 카드 게임에서 자신이 이기고 있으면 다음에도 좋은 패를 줄 것이라는 확신이라든지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르고 잡히지 않으면 다음번에도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리스크 관리를 통하면 인생을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는 단지 두꺼운 안경테와 타이를 맨 금융가 직원들만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다루는 법에 따라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더 나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정작 리스크를 제대로 다루는 법에 대해 우리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자는 살면서 만나는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5가지 규칙을 친절하게 정리해 놓았는데요. 이 규칙을 기억하고 있다가 일상에서 리스크 관리의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하나 되새겨보면 어떨까요? 존재하는 리스크의 종류와 그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정확히 알고 싶다면 책 리스크의 과학을 읽어보세요. 나를 바꾸는 시간 셀프메이드. 구독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보세요.